자, 교재는 17페이지 문제 16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보면 자, 사전자기로 위작 변작제에서 이 위작이란 말의 개념을 배우는데 이 위작이란 말은 무형 위조, 유형 위조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권한 있는 사람, 자, 그러면 무형 위조가 되는 거죠. 자,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생성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X. 자, 2번 법정 소동죄 법원 재판에는 험죄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은 반하지 않죠. 자,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 구성요건 가벌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각종 조각사유, 각종 형면제사유, 이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확장하면 좋은 것인데 반대로 제한적 적용했죠. 자, 이것은 가벌성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해야 됩니다. 안된다. X. 자, 4번 계약 등에 의해서 공무원 관련되는 업무 일부 대행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공무소가 되고 공무원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죄에 반한다고 해야 됩니다. 자, 17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경대 편의 문제인데 적정성에 관한 것이 나왔네요. 원래 적정성이 제일 출제가 안 되는 파트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가면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에 위계 위력을 사용해서 여자 청소년을 간음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여자 청소년을 강간한 자에 대한 법정형과 똑같이 동일하게 정하였다면 이것은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입니까? 자, 여자 청소년을 강간했다. 이 강간의 이 수단이 폭행 또는 협박이죠. 폭행 협박도 최협입니다. 자, 위계 위력은 이 폭행 협박보다는 좀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자 청소년일 때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인 여성을 위계 위력을 썼다는 부분과 폭행 협박을 썼다는 부분이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여자 청소년일 때는 청소년이 키워드입니다. 청소년일 때는 아직 이 사례 판단 능력 이것이 좀 성인보다 약간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폭행 협박을 쓰지 않았다 할지라도 더 악랄할 수가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퀄 관계, 즉 위계 위력을 썼다는 부분과 폭행 협박을 썼다는 부분을 이퀄 관계, 즉 법정형이 동일하다고 정하였다면 이것은 자의적인 입법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자, 2번 지금 옳은 것 해야 되죠? 옳은 것이 이제 니은 동그라미고 자, 디귿 동그라미입니다. 자, 니은 보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형이 높네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래서 형이 좀 높은데 그 높은 이유가 이제 반복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2번 이상 위반했다면 바로 이렇게 징역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했다는 것인데요. 자, 가중 요건이 되는 과거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운전행위, 재범이 바로 이거죠. 2번 이상 이 재범인데 재범 운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약을 두지 않았다 하는 거죠. 이것은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과거가 뭐예요? 과거. 20년 전, 30년 전에 한 번 음주운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 30년이 지나고 나서 한 번 운전했습니다. 그것도 2번 이상이잖아요. 이것은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2번 이상 위반했다고 했을 때 언제부터 최소한 뭐 5년 전, 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정해놔야 되는 거지. 뭐 몇십 년 전, 그쵸? 아주 꼬맹이였을 때 한번 학창 시절에 한번 했던 것, 그리고 현재 시간적 텀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긴 것까지도 이렇게 형을 가중하게 되는 것은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 라고 한 판례입니다. 자, 상관을 살해했습니다. 근데 법정형이 사형만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군형법이. 이것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이유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상관 살해했다는 이 부분이 전쟁신지, 전쟁이 아닌 평시 상태인지, 또 왜 상관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일절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사형만 때리도록 하고 있는 이 군형법은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맞는 판례죠. 자, 1번 갑니다. 절도죄 있죠. 우리 강릉 가면 절도죄가 있는데 거기 절도죄에 상습절도가 있습니다. 이 상습절도죄의 형을 기본절도에 정한 형보다 2분의 1 가중한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위반된다고 배우나요? 위반되지 않죠. 위반되지 않아요. 그래서 합법 상습성이 고려되기 때문에 2분의 1 가중은 적정하다 봤는데요.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틀린 부분이 또 뭐가 있느냐면 이는 법정형과 선고형 모두 가중한다는 뜻으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자, 2분의 1 가중이라는 이 부분이 법정형 가중입니까? 선고형 가중입니까? 법정형 가중이에요. 법정형 가중이고 선고형일 때는 재량에 따라서 판사가 여러 가지 사정을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깎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2분의 1이 4분의 1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2분의 1 가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따옴표가 되어 있는 이 332조 이 규정의 이 법규정이잖아요. 법규정의 법정에서 정해놓은 규정을 말하지 선고형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X, 요게 X인 거예요. 틀린 부분이 두 부분입니다. 자, 미음반 판례부지. 자, 특수 강도죄를 범한 자가 범한자입니다. 기수죠. 기수를 범한 자가 뭘 했냐면 강간을 했어요. 그리고 특수 강도를 범한 자가 추행을 했어요. 자, 근데 특수 강도를 범한 자가 강간한 경우와 특수 강도를 범한 자가 추행을 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법정형을 동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퀄 관계로 놨다는 거죠. 자, 이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는가 이런 말입니다. 아니면 비례성의 원칙을 침해했는가 라는 얘기인데 침해했습니까? 자, 이걸 가려볼게요. 자, 이것을 가려볼게요. 자, 가렸어요. 가리면 뭐만 남나요? 그쵸? 강간하고 추행만 남잖아요. 자, 강간죄를 범한 경우와 추행죄를 범한 경우는 형이 다르죠. 우리 강론을 가더라도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형량이 다르죠. 다르지만 이 특수강도죄를 범한 자가 강간을 했거나 특수강도죄를 범한 자가 추행을 했거나 할 때는 주체가 전부 다 특수가 뭐야? 특수 2인 이상이거나 칼을 들었거나 그쵸? 2인 이상이 했거나 칼을 들었거나 해서 강간을 하거나 추행을 했을 때는 이 2인 이상이나 칼을 들었다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둬서 형을 갖게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비례성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됐고 항상 늘 말씀드리죠. 항상 이렇게 박스가 나왔다는 것, 통째로 베끼는 부분은 뭐 해경이나 베끼겠죠. 근데 그렇게 일반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고 여기서 한 개씩의 판례만 쏙쏙 빼내서 출제를 해도 나름대로 의의가 있는 거죠. 자, 18번 갑니다. 자, 법학 경체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3번. 자, 음란이란 말의 의미는 규범적 구성 요건 요소다. 이게 이렇게 쓰고 있는데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규범적이란 말 아시죠? 법관의 가치 판단을 필요로 하는 개념. 그러니까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뭐 일반적인 다른 지식들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음란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텐데요. 우리가 음란이라고 할 때 개념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성적 개념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로 집중돼 버리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 저속이라는 말과 다르게 음란이라는 말의 의미는 개념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명확하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합치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음란이란 말의 개념은 꼬맹이들도 다 아는 말이다 이거죠. 그 정도로 확실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도박 기타라고 했을 때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기타라는 말이 이 앞에 열거되어 있는 이 도박이라는 그러니까 열거된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오는 기타라는 말은 좀 개념 정의가 내리기에 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거예요. 이해관계인이라는 말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인이라 할 때 이것이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38조 2라든지 뭐 95조 2라든지 이렇게 이 조문에 나오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때 이 건설산업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수험생이나 우리 같은 저 같은 사람 뭐 여기서 뭐 종사할 일은 없잖아요. 건설산업에 대해서 무지하잖아요. 그러면 건설산업 기본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혹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건설공사 수주, 시공 관련해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이런 사람들이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이 법조문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 뭔 말인지는 빠삭하다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 몰라도. 그래서 이 말은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빠삭한 말이기 때문에 명확성칙이 합치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불안감이라는 말, 뭐 조마조마한 느낌, 뭐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불안감, 뭐 이해관계인 이런 판례들, 음란, 도박, 기타 많이 나왔던 판례들입니다. 자, 19번 가죠. 자, 경찰 승진 문제입니다.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답은 4번. 자, 전자감시 제도는 보안 처분이죠. 자, 보안 처분이 뭐라고요? 장래의 재범 위험성, 사회방위 등을 위해서 내려지는 처분이다 이거예요. 장래 형벌과 좀 다르죠. 자, 그렇지만 전자감시가 그냥 감시는 아니잖아요. 전자 발찌를 채우는 건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행동의 자유를 지극히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맞는데 형벌에 관련된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형벌이나 적용되지 보안 처분은 적용되지 않아요. X. 자, 2번. 자, 소급표 금지 원칙은 행위자에게 유리한 사후법의 소급표를 인정하죠. 불리한 것만 인정하지 않지 유리한 것은 인정합니다. X. 자,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을 우리가 진정 소급입법을 하죠. 자, 그 연장하는 법률은 여기 나오네. 진정 소급입법이라 말한다고요. 자, 이것은 예외 없이 이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예외 없이는 아니죠. 자,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는 진정소유법이 적용되죠. 그 내용은 기본서 강의 때도 배웠겠지만 여기 보세요. 진정은 법적 안정성 등 때문에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이러이러할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4번 판례 변경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판례 변경에 따라 확인된 형법 조항에 근거해서 처벌한다 하여 이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번입니다. 21년도 2차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답은 1번입니다. 자, 1번. 자,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경품 등의 제공을 통한 사행성 주장을 원칙적 금지하면서 제공이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 지급 기준, 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것은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원칙적 금지하면서 자세한 것은 하위법에 위임한 것은 충분히 예측하다고 봐요. 무엇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활동이란 개념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죠. 어떤 단체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여부 이것은 경력 등에 포함되지 않죠. 그렇죠?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말하는 경력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력 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한 내력, 초등학교 어디 나왔고 대학교 어디 나왔고 어느 단체에서 활동했고 이런 것들, 지금 직업이 뭐고 이런 것들 쓰는 게 경력이잖아요. 누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여부는 경력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에 반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2번 이상 위반한 사람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된 2019년 6월 25일 이전에 위반한 전과가 포함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21번 가죠.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기억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 자, 기억번 가죠. 자, 의료법 있죠? 우리나라 의료법. 이 의료법은 그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바깥에서 하는 의료행위, 즉 외국 나가서 하는 의료행위에까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느냐고요. 그게 다퉈진 겁니다. 그래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할 때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되느냐? 만약에 면허를 얻지 않고 있다면 의료법 위반죄를 처벌할 수 있느냐의 말인데, 이 판례가 말하기는 건 뭐냐면 이 의료법 조항은 우리나라 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때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의사, 간호사 등등이겠죠. 한의사 뭐 등등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영역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때에 적용되는 것이지, 바깥에서 외국 나가서 하는 경우일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아도 이 법률 위반죄는 되지 않는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바깥에서 의료행위를 할 때는 설령 이 면허를 받지 않고 했다 할지라도 의료법 위반죄가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구성권 해당성이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런 판례도 출제가 잘 됩니다. 이것도 최신 판례라고 볼 수 있겠죠. 20년도 나온 판례인데 나오자마자 히트 상품 됐어요. 출제가 많이 됐어요. 자, 형법에 가면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25조에 이제 폭행이 가혹행위죄 할 때 요 조문이 나오는데, 요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뜻풀이가 그 직무를 행하는 기회에 이렇게 해석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의미를 다소 자의적으로 확장시킨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소 포괄적이고 불명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합헌 규정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국민환경공단 임직원이 뇌물죄, 수뢰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공단 임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닌데 직무 처리를 하다 보면 돈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만 형법상의 뇌물죄를 갖고 와서 적용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뇌물죄를 적용해서 처벌하려고 한다면 이 공단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봐야 되잖아요. 공무원으로 봐야지 수뢰죄를 가는 거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수뢰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공무원이 아닌데 이 법 적용을 하려면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수뢰죄에서만 의제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단뿐만 아니라 다른 준 공무원들은 다 그래요. 은행 직원이 공무원인가요? 아니죠. 근데 은행 직원도 돈 받고 막 대출해주고 막 그렇게 되면 이 수뢰죄로 적용해서 처벌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법조문에 가면 많이 있어요. 특별법에 가면. 그래, 본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 공단을 공무소로 보거나 공단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면 본다는 것은 죄형법적인 원칙에 반한다.
해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공무원, 공무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공단 임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수뢰죄밖에 없어요. 나머지 뭐 공존자 기록, 이적 변제죄 이런 건 안 됩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의료법입니다. 의료법, 법률입니다. 법률에 필요한 경우에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만 한다. 이렇게 딱 한 줄 있습니다. 딱 한 줄 있어요. 딱 한 줄 있는데 그 하위법에 해당되는 시행령이 이 모법에 없는 수, 자격 등 이런 배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도록 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위임위법 금지 원칙을 위반했느냐가 다퉈지는데 위반했다는 거죠. 그렇죠? 분명 모법에는 필요할 때는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만 했지 수는 몇 명이고 자격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없는데 시행령이 네 멋대로 적어온 거예요. 멋대로 적어와서 네 멋대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처벌 대상을 확장했기 때문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았던 판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